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도 지나갑니다. 마지막 수업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 4, 3, 2, 1, 2주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서 작성 능력. 수많은 문서가 있지만은 여러분이 굳이 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문서를 알아본들 현장에서 쓰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이력서와 자소서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이 계속 써보고 수정하고 그리고 이력서 지킨 대로 또 반드시 행동해야 되고.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표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각화하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라 했습니다. 이미지도 넣고. 그래서 그러나 너무 데이터 내지는 이미지만 있으면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그럼 적절한 정도가 어디냐? 그때마다 다릅니다. 한 번씩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차트를 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빨간 것은 무엇이라고요? 빨간 것은 오늘 하루 다운된 거, 주가가 내려간 거, 파란 거는 어떻게? 주가가 올라간 거. 그러면 주가가 올라간 것만 사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게 내일 되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식은 허가받은 도둑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혹시 많이 살진 않았지만 주식에서 돈 땄다. 다 헛겁니다. 왜? 내 주머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니다. 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럼 따면 뭐 하느냐? 따면은 술 사먹고 핸드폰 사고 자동차를 사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작은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벌려 하다가 어떻게 한 방에 불어서 넘어간다.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표로 시각화로 만드는 방법을 히스토그램이라 그랬다. 뭐냐? 여학생 80명이 키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가장 많은 학생이 158이었더라. 물론 이게 다르죠. 그죠? A 대학 다르고 B 대학 다르고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평균 키가 약 158에 가깝구나. 키가 큰 사람은 어떻게 168도 있구나. 어렵죠? 아주 작은 사람도 있구나. 143은 좀 적어 보이죠? 자, 그래 그 히스토그램에 해서 이렇게 막대 그래프 일종입니다. 이렇게 붙여져 버리죠. 그죠? 붙여져 버리죠. 그래서 보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성적 분포도 보면 어떻게 A4에서 A0, B, C, D 혹은 F 하면 어떻게 이렇게 중위값이 제일 많이 나온다. 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막대 그래프. 자, 현빈의 막대 그래프죠. 그죠? 이렇게 해서 초등학생 때 그래프를 보면은 글보다도 어떻게 인식이 빠르다. 지금 차트의 네 종류 중에 1번은 히스토그램, 2번은 막대 그래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번 들어가겠습니다. 설명됐죠? 미국의 무역 수지가 뭔데? 수지가 이름이에요? 아니죠, 그죠? 수지는 수지 맞았다, 수지 안 맞았다, 돈을 벌었다, 못 벌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 보일 겁니다. 1960년도 한참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영어로 잡습니다, 그죠? 쭉 갑니다,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이렇게 다운돼서 조금 올라갔다가 계속 다운됐습니다. 이 뭡니까? 미국이 무역을 할 때 있어서 어떻게 계속 손해를 봤다. 80년대까지는 손해를 안 봤지만 어떻게 계속 손해를 봤다. 왜 봤느냐? 값싼 중국산에 밀리고 자기 나라에서 만든 자동차가 안 팔리고 그렇죠? 자기 나라에서 만든 세탁기나 컴퓨터가 안 팔리니까 어떻게 생산성이 낮아졌다. 이렇게 하면 딱 됩니다. 근데 이걸 일일이 글렀으면 어떻게 60년은 제로, 70년은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그 아무도 보는 사람 없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는 원그래프 그죠? 자,
여행객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선호하는 어떤 나라를 제일 좋아하느냐? 그렇죠. 친밀도가 누느냐? 코리아 32.5%. 그렇죠. 어느 나라에 물었는지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각화하는데 이 네 가지 방법이 제일 많이 쓰면서 엑셀로 할 수도 있고 파워포인트도 할 수도 있고 심지어 한글까지도 어떻게 그런 기능이 있다.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서 작성의 능력이 있어서 누구를 이야기하기보다도 한 학생을 그냥 캡처를 했어요. 방금 들어온 여러분의 저걸 보고. 그래서 이거 보면 어떻게 지금 저 자소서 요 1억선 아닙니다. 1억선은 잠깐만요. 1억선 아니고 잘못됐네요. 1억선 아니죠, 그죠? 자소서 보면 뭡니까? 너의 좌우명은 뭐 하면서 성장 과정에서 고등학교 했다가 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긴 문장으로 써놨습니다. 긴 문장.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이 긴 문장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호소력이 없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짧은 문장. 등등등등 해서 등등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동안 고친 것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가 되어 있죠, 그죠? 자, 이름을 쓰고 전부 다가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박스로.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좌우명 있고 성장 환경 있고 학창 시절 있고 갈등 극복 사례, 대내 활동, 입사 후 다짐, 성격의 장단점, 10년 후이나 꿈 포부. 그럼 이게 정답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할 것은 제가 보면은 좌우명해서 12-28은 40배 나죠, 그죠? 글자 수가 적혀 있습니다. 저 자식도 보니까 어디 보니까 어떻게 좌우명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자유양식으로 쓰면은 좌우명을 쓰는 것이 조금 더 낫다. 만약 김 교수한테 저한테 좌우명을 쓰라고 하려면은 나는 요리하다가 죽어도 이한이 없다. 그럼 그거는 공자 말씀도 아니고 맹자 말씀도 아니고 소크라테스도 아니잖아요. 내 스스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경주시에서 브런치 수업을 나가는데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죽음보다 더 큰 게 뭔데? 그게 다입니다. 죽으면 할 거잖아요. 그죠? 물론 예수나 다음에 불교를 믿는 사람한테는 조금 달리 들리겠지만은 그래서 보면은 학생 보면은 후회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자. 좋은 말입니다. 자, 좋은 것을 어떻게 우리는 GOOD라 그러죠. 그죠? 굿에 excellent라 그러죠. 그죠? 이 참 쓰기가 그렇네요. 아직 제가 미숙해서 excellent.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자. 흔히 듣는 말이고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호소력이 다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 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어떻게 하나 더 나왔습니다. 순자는 배우다가 배우지 않으면 길거리 보통 사람이 될 뿐이다. 근데 여기 보면은 제가 조금 고쳤는데 어떻게 여기 따옴표가 두 개가 또 빠졌다라고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글을 인용할 때는 뭡니까? 인용할 때는 어떻게 반드시 우리가 한글에 있어서 이렇게 이런 거 보이죠, 그죠? 자, 글씨 쓰고 이렇게 하고 콤마 찍고 이렇게 해서 이 작은 문장 하나가 상대방을 가장 첫 번째 주는 퍼스트 임프레션, 첫인상이 되겠다. 그래서 두 개 성보다도 하나가 쓰는 게 낫겠고 하나라도 좀 더 강렬한 거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한테 쓰는 문장 연습을 해야 됩니다. 뭐 갑자기 없는 사람한테 조음이 뭐냐 들이대면은 조금 생소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소개서에 조금 간다. 자, 성장 환경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운트 해보니까 100일인데 조금 안타깝지만은 우울, 집안 사정, 우울, 우울이 몇 개 나왔습니까? 하나, 둘, 셋, 넷, 우울이 5개 나왔죠, 그죠? 이걸 솔직하게 적는 것은 제가 박수를 보냅니다만은 우울. 상대방은
내가 너를 우울하게 했나 어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심정을 가질 수도 있고, 성장할 때 조금 약간 그런 어두웠구나 하면서 조금 뭐랄까 얼굴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뭡니까? 성장 환경에 이렇게 좋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뭐한다? 빼라. 빼라. 왜 빼느냐? 교수님이 성장 환경을 있는 그대로 서라 그랬잖아요. 빼라.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한테 기록해서 손해될 거는 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집안 사정에 의해서 어릴 때는 조금 제가 우울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커가면서 집안 사정을 알고 세상을 알고 이 세계를 알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차 밝은 성격으로 돼서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색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학생은 이름을 굳이 내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를 보고 어떻게 하나는 해서 저걸 한다.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다음에 학창 시절을 적었다는 것은 주로 적는 경우도 있고 안 적는 경우인데 행사들을 참했는데 첫 번째는 뭐, 두 번째는 뭐, 세 번째로 뭐 등등 해서 봉사능 활동을 주로 했었다. 봉사 좋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는 다양하게 나타났어. 어차피 요리하는 요리사도 봉사직입니다. 치위생사도 봉사직입니다. 어제도 저는 뭐뭐 치과에 다녀왔어. 그렇죠? 이름을 이야기할까요? 서울연세치과에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제가 편하게 그걸 받았는지. 근데 그 이전에 임플란트 하려고 또 다른데 황성동에 다른데 갔거든요. 거기는 웬걸 모르게 조금 약간 부담스럽고 그 했는데 다음에 잇몸 청소라든지 다음에 등등 했어. 근데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어떻게 잘 안 들렸어. 또 계속 같은 말 물어보기도 그렇게 했어. 지금 임시치아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봉사 활동을 했다. 그렇죠? 고등학교 때. 자, 보세요. 두 개 있죠? 자, 요걸 조금 바꿀게요. 그래서 계속 제가 저걸 합니다. 자, 펜 모고. 다음에 레지 폰트를 합니다. 이름 보세요. 고등학교 때. 이거는 뭡니까? 한번 쓰고 난 다음에 어떻게 검토를 안 했다는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만은 한번 제출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글자를 같은 거를 연결하는 사람은 어떻게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그러면 갈등 극복 사례는 밑으로 나오는데 뭐 하면은 나의 역할은 친구한테 이간질하고 믿음을 주는 친구로서. 여기 보면 또 뭡니까? 하나 찾았습니다. 찬구로서. 그죠? 나왔습니다. 다음에 보면은 또 나의 역할 또 이게 있죠? 나의 역할 또 있죠? 그죠? 같은 단어가 두 번 쓰였다. 그렇죠? 친구들과의 갈등을 중간에 잘 마무리한 뒤 극복하는 공동 목표가 있다.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글을 하면서 요거보다도 더 임팩트 조금 더 강한 게 뭐냐 그런 것들을 한번 그래서 이 글쓰기는 상당히 참 자기 얼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되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다시 갈등 극복 사례는 어떻게 이간질하지 않고 역할에서 갈등을 마무리한다.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조금 광범위하죠, 그죠? 두루뭉실하죠, 그죠? 어떤 케이스가 있었는데 내가 동아리 회장을 맡았는데 전부 다가 따로 놀고 다음에 MT를 한번 갔는데 어느 누구는 텐트 치고 어느 누구는 밥을 하는데 누구는 핸드폰 보면서 밥 차려놓으니까 먼저 달려오더라. 그래서 어느 누가 성질판 둘 싸우는 거를 내가 어떤 식으로 설득했어 이렇게 말렸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어떻게 요리 생활을 하든 위생사 생활을 하든 뭐 반려동물을 하면서 강아지를 매매하든 간에 어떻게 손님과의 갈등을 조금 부드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분할해서 단락단락 지어주기로 합니다. 자, 대내외 활동. 학창시절 갈등 극복 대내외 활동이 전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분리하는 게 낫다. 그렇죠?
대내 활동은 뭡니까? 축제, 당뇨 체크, 다음 음성탐구. 그 다음에 입사 후 특징은 나의 특징과 역할을 잘 살려서 불화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여기도 보면 어떻게 뭐 하죠? 될 것 같다. 된다는 말인가? 안 된다는 말인가? 뭐 하죠? 그죠? 그래서 나는 이러한 어떤 갈등 극복 사례, 지나간 이야기지만은 가정사를 이야기하면은 저도 그렇게, 지금은 밟고 하지만은 초등학교 밟지를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집안 사정인데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갈등이 좀 있어가지고 좋을 때는 좋지만은 싸우는 것을 저는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두 분은 다 돌아가셨어요. 나름대로 억압과 스트레스와 그거 있지만은 복판에 낀 나는 무슨 잘못입니까? 그래서 조용조용하게 하면 되는데 큰 소리로 그렇게 하니까 이 소위 말해서 멍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말수가 많이 없고 부끄러워하고 소심하고, 왜냐면은 윽박 지르고 그런 어떤 그 욕설이 난무하는 그런 데서 애들이 뭘 배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절대로 차후에 아기가 생기든 지금 간에 두 사람의 문제는 두 사람으로 해결해야 되지 옆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자, 입사 후 다짐도 뭐 선서가 있었다면은 직업의식을 더 크게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퍼뜩 생각합니다. 그럼 선서가 없이 하는데 선서가 없다면은 그러면은 뭐 좀 아닌가라는 그런 거 하는데, 입사 후 다짐은 조금 나중에 각색을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레포트를 내서 점수를 받는 게 아니고 이것을 교정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한다면은 이걸 해서 조금 공동으로 체크를 하면 되는데 하나하나 다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성격의 장단점에 있어서 나는 다혈질이다. 다혈질이 좋습니까? 다혈질은 다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무 표현이 없다. 이것도 좋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나는 너무 소심해서 웅변 학원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머뭇머뭇하고 잘 못했지만은 웅변을 점차 하다 보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설득할 줄도 알고 앞에 나와서 발표도 할 줄 알고, 다음에 가슴도 콩닥콩닥 거리지 않고 이렇게 나는 극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상당히 발전한 거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간질하고 믿음을 주는 친구로서 그렇기는 한데 구체적인 어떤 사례가 없잖아요. 뭐 사례 역시 진실해야 되고, 공동목표 있다. 10년 후에 나는 멋진 모습이 되어 있을 것이다. 10년 후에 나는 나름대로 한번 제가 기록해 본 겁니다. 저도 지금 조리사지만은 젊은 시절에는 왜 계속 내가 이렇게 주방의 구석에서 양파를 까면서 해야 되느냐. 저도 성적이 여러분 자랑 같지만은 자랑입니다. 들어보세요. 고등학교 때 620명이 졸업했는데 최고로 잘할 때는 26등까지 했어요. 좋은 고등학교에. 그럼 몇 프로입니까? 600명 중에 60등 같으면 상위 10%, 26등 최고 잘할 때를 보면 상위 5%에 달했던 사람인데, 그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머리가 복잡고 노이로제 비슷한 걸 내가 성적이 계속 떨어졌어요. 뭐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은. 그래서 결국 마음에는 조리사로서 나는 참 멋진 레스토랑을 차려가지고 손님 접대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학교를 오고 공부를 하고 오래 됐습니다. 꿈포부. 10년 후에 나하고 꿈포부는 서로 연결성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은 어떻게 수정이 되면서 압축되면서 계속 코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입사 클리닉에서 자기소개서와 다음에 이력서를 쓰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빠지지 말고. 자, 여러분 19분 23초 남았습니다. 약 한 이제 5분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력서가 되겠습니다. 이력서. 이력서는 이렇게 샘플이 나와 있습니다. 샘플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잘 보이시겠지만은 성명이 나와 있고, 다음에 희망 연봉도 여기 나와 있네요. 이거는 잘 안 쓰는데 있다고 치고, 생년월일 나왔고, 이메일 나왔고, 연락처가 나왔고,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요새는 생년월일도 안 쓰죠. 사진도 안 붙이죠. 자, 그러나 여기 보면 학력상이 있습니다. 그죠? 학력상. 우리 교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박사를 마쳐야 됩니다. 4년제를 공부해야 되고, 석사를 마쳐야 되고, 박사를 마쳐야 되고. 그거 뭡니까? 4년제 4년, 석사 2년, 박사 3년을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순수하게 공부만 9년, 10년을 해야 된다. 돈을 안 벌고, 못 벌고, 공부를 거의 10년 하고, 다음에 여러분, 의사 선생님은 또 얼마나 또 빡시게 해야 됩니까? 4중 1%로서. 치과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학문의 길은 굉장히 길면서 차후에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면서 그게 이제 돈으로 커버되는데, 사실 저희들은 뭐 병원 계통이 아니니까 장사해서 돈 버는 외에는 특별히 없습니다만은 이 학력은 여러분이 서랍을 대학이 끝이 될지 4년제 갈지 전공을 바꿀지.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돈을 벌면서 어떻게 석사, 박사를 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해서 시간을 반으로 압축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돈을 타가면서 이렇게 석사, 박사를 하면 어떻게 그 시간 동안 돈을 벌지를 못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력상 기본적으로 적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뭐 고등학교, 대학교 정도만 적고 그 다음에 경력사항이 있습니다. 경력사항 같은 경우는 저는 호텔에 13년 있었거든요. 호텔 옮긴 호텔. 그리고 저는 호텔에 있으면서 각종 프로젝트, 호텔 짓고 식당 짓는 데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격증도 몇 개 있습니다. 일이 다 여러 가지만은 학력, 경력, 자격 해가지고 매달 며칠째 해가지고 지원자가 있다. 그럼 이게 수십 장이 들어옵니다. 방사선사 같은 경우는 방사선사 자격증, 치위성사 자격증, 간호사 자격증. 그 위에 또 뭐가 있을까요? 조리도 조리기능사, 조리산업기사, 기능장, 뭐 다음에 명장 이런 순서로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요리 특허가 2건 있고 등등 해서 뭐 남한테 내놔도 뭐 그래 꿀리진 않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력서 견본은 한번 하고 요거는 이제 2학기 때 한번 다시 하고. 자, 시간적 여유를 두고 차분하게 작성해라.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쓸 게 없어요. XX 고등학교 졸업, 서라벌대 호텔 외식 졸업과 입학, 서라벌대 호텔 외식 졸업과 졸업. 경력도 보니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거 경력을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조리에 관련된 애들은 학생들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해서 어떻게 레스토랑이라든지 다음에 다른 데서 줄기차게 빵을 배우든 파스타를 배우든 뭐 해서 방학이 5달이나 되죠. 그죠? 제 같은 경우는 옛날에 취직 안 될 때 먹여만 주고 재원만 준다면은 그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취직이 안 됐어.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죠. 그러면 노동부에 이제 학생들한테 고발당하죠. 학생들이 아니라 종업원들한테 무조건 8,590원이다. 경력상에 적을 거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잡코리아 사람인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쉬지 말고 해야 된다. 자격증도 달랑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 기록을 하려니까 전부 빈 내용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당부하는데 대학교 있을 때 대학교가 노는 데가 아니고 바깥 전선에 나가기 위해서 힘차게 연락에 자격증을 따야 되고 하는 건데 뭐 노는 것보다는 공부하는 게 일하는 게 더 쉽죠. 뭐 그러다면 어쩔 수 없고. 자, 그 다음에 컴퓨터를 활용해 깔끔하게 작성. 당연한 얘기죠. 저장을 해놓고 사진도 스캔을 해놓고 목적의식, 목표 분화가 명료하다. 이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정해졌습니다. 치위생사가 조리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조리과 나와서 다시 치위생사 3학년 다시. 근데 가만 보면은 간호과에는 4년제를 나오고 2년제를 나와서 바깥에 하다 보니까 전부 중간에 일하다가 잘리고 해서 뭐 그렇게 오는 경우도 많아 보입니다. 특히나 의료계통. 자신의 기술 및 능력 최대한 기재. 그런데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적을 게 없으면 또 그죠? 압축. 다음에 첨부서를 챙기기는 자격증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운전면허 자격증이 있다. 다음에 뭐 어떤 클리닉, 그다음에 웃음치료사 자격증이 있다. 민간 자격증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출 마감과 제출 방법. 제 같은 경우는 옛날에 호텔 학교 때 마지막 날에 넣었어요. 원서를 차를 타고 가는데 잊어버려가지고 경주에 내려갔는데 영천까지 갔어. 그래서 영천에서 택시를 타고 부랴부랴 했어. 안 그랬으면 저는 조리사 못했을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자, 됐죠? 이익서는 간단하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레터 메모는 제가 요거를 필요한 사람 했습니다. 우리 교수들은 책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북랩이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자, 제가 썼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신지요? 하시는 사업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교재를 하나 출판하려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 브런치요리 100가지, 저자 김상칠 교수, 발행 부수, 발행 요청 일자, 페이지 수, 인쇄는 칼라, 표지는 하드카바, 이메일 등등 하면서 필요한 비용과 견적을 요청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내가 보내면서 어떻게 책을 1년에 하나씩 쓴다. 오른쪽에 보면은 비즈니스 메모해서 어떻게 전화 메모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이래가지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전공 서적이 학습이 있습니다만은 요거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자, 법률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공부를 하고 싶은데 안 된다. 일찍 일어나고 싶은데 안 된다. 질문 받는다.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이라라. 하기 싫다. 법률 선생님 제가 꼭 하루에 한 번 하거든요. 열공하고 저요. 공부 습관에 대해서 자 한번 수업 전에 선행학습을 반드시 하기 바랍니다.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경력이 차이 있습니다. 모르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밑줄 긋거나 정리를 하세요. 자, 수업 전에 됐죠? 자, 수업 중입니다. 수업에 충실하세요. 핸드폰 만지면 안 됩니다. 내용을 메모를 하세요. 특별히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에 필요한 사항은 질문하세요. 많이 하면 또 왕따가 되죠. 다음에 수업 후에 반드시 당일에 메모한 것을 정리를 하세요. 학습 노트를 적으라는 겁니다. 중요 부분 다시 또 체크하고, 시험 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요약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면은 또 예상 문제 체크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 기본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 좋은 학습 방법은 여러분이 계속 공부를 하면서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분 40초 더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see you next time. Thank you.